박종선님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장원주님 안녕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혹시 앞에 올린 그 영상들은 장원주님 보셨어요? 오늘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지막으로 할 텐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오늘로 이제 끝내려고 하거든요.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속도를 내가지고 오늘 끝내고, 토요일에는 전자정부 하려고 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SQL이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많아요. 이게 많은데, 그렇게 다 하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목적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공통 컴포넌트를 지금 마스터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 전자정부 공통 컴포넌트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쿼리 같은 거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전자정부 공통 컴포넌트 하면서 이제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은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DB에서 테스트 지난주까지 만들었던 테이블 가지고 연습 좀 해보고 빠르게 해보고 이제 오늘로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끝날까 합니다. 그럼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4강이거든요. 4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제 생각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자, 오늘은 SQL 문 합니다. 드디어. 앞 시간까지는 계속 이론하고 이제 모델링 뭐 이런 거 개념적인 거 갖고 이제 쭉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로 SQL 많이 들었던 SQL 합니다. 시작할게요. 자, SQL이 이게 약언데 요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라고 요거를 갖다가 앞에 한 장씩 떼가지고 SQL이라 부르거든요. 이 밑에 보면 제가 좀 적어놨어요. 제가 요즘 돼가지고 제가 앞 시간에 DBMS라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설명하는 중에 RDBMS라고 R 붙은 거 기억해 두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QL은 이 RDBMS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데이터베이스하고 통신하기 위한. 그래서 이게 RDBMS에 저장된 데이터 통신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SQL 쿼리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개발하는 데 가면 SQL 쿼리 아니면 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쿼리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할 SQL로 작성된 지리문 다 합쳐서 이제 쿼리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쓰는 용어는 쿼리 그냥 쿼리 이렇게 많이 써요. 그냥 쿼리로 쿼리를 보자, 쿼리 좀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도칭할게요. 제가 오늘은 자료를 조금 만들었어요.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자, SQL 쿼리 문에서 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저 뒤로 쭉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게 인서트예요. 인서트.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이제 셀렉트부터 이제 많이 하는데 셀렉트는 그 많아요. 또 포맷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서트, 업데이트 이거는 좀 간단하거든요. 생각보다 포맷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인서트는 보면은 여기 키워드가 insert into 이렇게 씁니다. 앞에 insert into 쓰고 그 다음에 테이블명 쓰고 그 테이블에 있는 컬럼명을 써줘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데이터 저장. 테이블에 인서트가 뭐냐면 테이블에 데이터 저장인데
이 인서트문은 한 행씩 저장하는 거예요. 한 행씩. 지난주에 마리아DB에서 지금 행 추가 해가지고 했잖아요. 행 추가했고 데이터 막 입력했었잖아요. 그때 한 행을 저장하는 거예요. 한 행. 인서트는 여러 행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한 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한 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니까. 실제로 인서트는 행 하나씩 저장한다. 그러면 행 하나씩 저장할 때 컬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컬럼에 어떤 값들 넣었었잖아요. 그 컬럼에 이 컬럼이에요. 이 컬럼들을 쭉 입력해주고 가로를 칩니다. 가로를 친 다음에 value라는 키워드를 해요. value. insert into 테이블명 쓰고 컬럼명을 쭉 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컬럼을 다 써도 되고 내 일부분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value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갈로로 한 다음에 값을 입력하는데 요거 제가 왜 띄워놨냐면 요 위에는 컬럼하고 값하고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돼야 돼요.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안 되면 에러 납니다. 에러나. 예를 들어서 위에 컬럼명 5까지 있는데 이렇게 갈로 해놓고 밑에는 5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에러 나요. 같아야 돼요. 대응하는 값이 있어야 돼요. 밑에도 밸류에도. 여기 인서트 문이고요. 이거는 포맷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간단해요. 간단해서 요거는 제가 앞부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서트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업데이트는 값을 수정하는 거예요. 행의 값을 수정하는 거예요. 행의 값을 수정하는데 여기 이 부분은 이 웨어 조건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웨어 조건이라는 부분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보세요. 업데이트 테이블명 있잖아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만약에 테이블에 세트 해가지고 컬럼명 1에 값 1을 이제 수정할 거예요.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웨어절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웨어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테이블에 있는 컬럼의 값이 전부 똑같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항상 웨어절이 있어야 돼요. 전체 값을 수정할 일이 없거든요. 웨어절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보통 프라이머리 키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키 배운 거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합니다. 프라이머리 키 조건에는 프라이머리 키 PK죠. PK 보통 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건을 씁니다. 이렇게 하는 포맷이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업데이트에 테이블명을 쓰고 셋한 다음에 컬럼들 어떤 특정 컬럼의 값 이렇게 이제 1대1로 매칭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웨어 조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업데이트도 포맷이 이게 한 가지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거 없고 또 넘어갈게요. 딜리트는 더 쉬워요. 딜리트는 이제 행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행을 삭제하는 건데 그냥 테이블명에 조건 어떤 행을 삭제할 거냐 조건 넣을 것이에요. 포맷을 이렇게 돼. 딜리트 다음에 프롬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넣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SQL 쿼리에 세 가지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할 건 없고 이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인서트 인투에 테이블명에 가로에 밸류 이렇게 가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계속 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딜리트는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거든요. 셀렉트가 이제 많아요. 이게 셀렉트는 키워드가 처음에 이제 셀렉트로 시작합니다. 셀렉트는 뭐냐면 데이터를 조회할 때 쓰는 거예요. 조회. 셀렉트 한 다음에 컬럼명 이렇게 쭉 내가 보고 싶은 컬럼명을 쭉 나열하면 됩니다. 나열하면 되고 여기에다가 컬럼명을 안 쓰고 요거 쓸 수도 있어요. 요거 밑에 적어놨죠. 보통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스타 이렇게 합니다. 아스타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 상대방이. 셀렉트해서 아스타 이런 걸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테이블명에 있는 모든 컬럼들이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셀렉트 한 다음에 컬럼명 쓰고 프롬 넣어야 돼요. 프롬 넣고 테이블명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조회할 거냐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들을
조회할 거냐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해도 돼요. 밑에 외어절 빼고 요까지만 해도 조회는 됩니다. 테이블이 다 나오겠죠. 조건이 없으니까 요까지만 딱 하면, 요까지 딱 하면은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건 있다면 100만 건 다 나와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조회해버리면. 그래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 달 때는 밑에 where 해가지고 조건 넣는 거예요. 조건 또 넣는 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조회는 select from table 요까지가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조건이 들어가요. 그 다음 밑에 뭐냐면 오더바이라는 게 있어요. 오더바이. 이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오더바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오더바이가 뭐냐면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 내림차순, 이게 내림차순이죠.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할 때 쓰는 거예요. 오토바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리밋. 이거는 DBMS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예전에 마리아 DB니까 요게 요런 이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리밋이 뭐냐면 전체 데이터 중에 내가 10개만 보겠다. 전체 데이터 중에 10개 제한을 걸겠다는 거죠. 10개만 볼 때 이제 리밋이라는 이제 키워드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은 이런 게 없어요. 오라클 리밋이 없고 최신 버전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 마리아 데비는 리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셀렉트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설명하면서 엑셀 가지고 했잖아요. 엑셀 가지고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온라인 판매 목록이라는 걸 가지고 온라인 판매처 사용자 정보 이렇게 막 분해하고 이걸 정교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쿼리로 다 합칠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합치는 게 요거 지금 조인이라는 거예요. 조인이라는 건데 이너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조인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알아도 돼요. 일단은 제가 소개는 세 가지 다 해드릴게요. 이너 조인이라는 게 있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있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이너 조인하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 이 두 개는 일단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라이트 조인은 레프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뭐냐 요 차이거든요. 이너 조인 한번 볼게요. 이너 조인 어떤 건지. 이너 조인은 셀렉트하고 위에는 이제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컬럼명은. 근데 여기 밑에가 달라요. from 다음에 테이블이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돼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이블명이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뒤에 as라는 게 있어요. a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알리아스라고 하는 건데 테이블명을 이렇게 t라는 걸로 이제 별명 같은 거죠. 별명을 내가 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면 테이블명 1이 이 alias를 안 주면 테이블명에 있는 컬럼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컬러가라는 컬럼이 있어요. 컬러라는 컬럼이 있는데 테이블 1에 컬러라는 컬럼이 있고 여기에도 똑같은 컬러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조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개를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테이블명 1에 있는 컬러하고 테이블명 2에 있는 컬러 틀리니까 이거를 조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명 1 하고 점을 찍어요. 점. 요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다 이래가지고 점을 찍거든요. 여기 점이 보이죠? 앞에. 점을 찍은 다음에 컬러.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이게. 그래서 테이블 뒤에는 항상 이렇게 짧은 걸로 별명을 지어줍니다. 알리아스를. 그래서 여기다 엣지 해갖고 해놨고요.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하는 거다. 보통 이제 한 자 내지는 두 자로 써요. 한 자 내지는 두 자. 저는 여기서 이제 T로 썼는데 뭐 A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B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테이블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이너 조인이라는 걸 씁니다. 이너 조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칠 이제 두 테이블명 적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알리아스를 T1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떤 조건으로 이제 합칠 거냐 할 때 지난 시간에 이제 포린키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PK, FK 했었잖아요. 이 PK에서 FK로 가려면 컬럼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합치려면 컬럼명 1하고 T1에 있는 컬럼명이 같은 컬럼명이어야 돼요. 컬럼명 1,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테이블 1에 있는 컬럼명 1하고 테이블 2에 있는 컬럼명 1이 같은 거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셀렉트해서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테이블명 1, 테이블명 2, 여기 있는 데이터를 컬럼명 1하고 1이 같은 건데, 이 안에 이제 실제로 이제 컬럼명은 이렇게 같은 거고요. 안에 데이터가 같아야 돼요, 데이터.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컬럼명은 당연히 이제 테이블 1하고 2가 같아야 되고, 안에 데이터가 같은 것만 나와요. 요 두 개의 컬럼을 조인한 다음에 그 안에 데이터 같은 것들을 뽑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좀 이따가 이제 보면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컬럼명 1이 있는 거겠죠, 여기. 컬럼명, 이게 집합으로 봤을 때 컬럼명 1이 여기 있는 거겠죠. 컬럼명 1에 같은 값인 데이터들을 보여달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프트 아웃 존이라는 게 있어요. 레프트 아웃 존. 위하고 이제 모양과 같은데, 모양 같잖아요. 여기만 틀리잖아요, 여기. 이너 조인인데 레프트 아우터 조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데이터를 좀 봐야 이게 쉬운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히란 테이블에 데이터가 10개 있어요. 10개. 데이터가. 조인 해보니까 10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5개밖에 없어요. T1이라는 데는. 쉽게 이제 개수로 말씀드린 거예요. T1이라는 데는 데이터가 5개 있어. 5개. 레프트 아우터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10개를 다 뿌려요. 10개. 10개를 다 나오게 해요. 이렇게. 10개 나오게 하고, 여기는 5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컬럼명 1하고 컬럼명 2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가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데이터인 것만 나오게 하니까. 그럼 여기에 키가 같다. 그러면 여기 값이 나와요. 값이. 키가 같으면, 컬럼명 1의 값이 같으면 여기 나와요. 없으면 안 나와요. 또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열되는 거거든요. 레프트 아웃는. 근데 위에 이너 같은 경우는 값이 똑같아야만 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네, 그렇죠. 칼라로 이해하시는데, 위에 이너라는 거는 양쪽에 컬러라는 값이, 오늘 좀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화이트, 화이트. 여기 컬러명 1이죠. 이것만 하면 이제 바로 테스트 해볼 거니까. 컬러명 1이에요. T1의 컬러명 1. 화이트. 같아야지 데이터가 나와요. 요거는 이너 조인. 무조건 같아야지 나와요. 근데 아우터는 이게 나오는 레프트 아우터라는 거는 여긴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블랙이 있는 거예요. 블랙이 있는데 T1에는 블랙이 없어. 여기는 T1에는 블랙이 아예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럼 여기는 널 없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존이에요. 내 거는 이제 기준이 되는 테이블인 데이터는 다 보여준다. 레프트 아우터는 기준이 되는 T에 있는 데이터는 다 보여주고, T1에 있으면 같은 값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널. 요게 레프트 아우터 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T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여기는 T1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T에 있는 데이터를 다 보여주고 나서 이게 있으면은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프트.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반대도 있어요. 반대. 라이트 아웃 조인. 이거는 똑같고 기준이 어디 있는 테이블이냐. T1이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T1. 근데 라이트 아웃 조인은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만 알면 된다는 게, 이게 쓸 일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간단한 콜이라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제 셀렉트 해가지고 밑에 이제 뭔가를 했어요. 아스타로 하고 쿼리는 집합 개념으로 제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 포럼 뒤에 이렇게 갈로를 쳐가지고 여기도 셀렉트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서브 쿼리라 그래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B 있고 이렇게 막 하다가 레프트 아우터 조인 뭐 요거는 T고 뭐 뒤에 또 뭐 북이라는 걸 가지고 T1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 했는데 그 쿼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 안에 게 쿼리가 너무 길어. 너무 긴데 조건을 보니까 라이터도 해도 되겠다. 이걸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제 참조하고 막 다 많이 했기 때문에 라이트 아우터 조인으로 해도 쿼리에 이상이 없겠다 했을 경우 이걸 라이트로 바꾸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처음 쿼리를 만들 때부터 기준이 되는 걸 앞에다 두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렇게 역으로 오는 쿼리가 나올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뭐 어떤 용도에서 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쿼리를 만들 때부터 기준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앞에 와요. 앞에 오고 그다음에 뒤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또 맞고 또 요거 들어가면 또 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내부 엔진에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게 있는데 또 여기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역으로 이제 라이트로 해가지고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간에 이렇게 쿼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1000라인, 2000라인 되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라이트 아우터 조인으로 해도 되겠다. 뭐 어떤 판단이 들어가지고 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 이너 조인하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 요거 두 개만 이제 아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쿼리문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함수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제가 진행하면서 할게요. 이게 다 할 수 없고 오늘 마무리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실습해 볼게요. 지금 어떻게 하려냐면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자 엑셀 가지고 했었잖아요. 엑셀 가지고 이제 분해했었잖아요. 온라인 판매 목록 가지고 했었어요. 온라인 판매 목록 엑셀에서 온라인 판매 목록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분해를 딱 했어요.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쭉 분해했어요. 이렇게 5개로 만들어서 5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걸 제가 쿼리로 다 합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합칠 수 있대 가지고 요거 이제 합치면은 쿼리로 쿼리에서 이제 조인 가지고 합칠 거예요. 조인 가지고 합쳐 가지고 원래의 온라인 판매 목록 요 데이터가 나오게 요 쿼리까지 하는 걸 오늘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해된 데이터를 요런 다시 원래 요 엑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조인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마리아DB 이제 실행하시고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거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기본 셀렉트. 자 이 아이템이 여기 딱 마리아DB에서 탭으로 클릭하면 우리가 만들 때 이게 코멘트에 이제 어떤 테이블인지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테이블 아스타라 그랬죠? 별표.
별표하면 아스타 하면 다 나와요. FROM 하고 ITM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위에 마리아DB 보면 이게 그 실행 버튼이 있어요. 실행 버튼. 아래 콤보 화살표를 딱 클릭하면 실행해가지고 F9 돼 있거든요. F9. 이게 바로 실행하는 게 단축키가 F9입니다. F9. F9로 누르면 실행이 돼 바로. 자, F9 눌렀거든요. F9로 누르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줘야 됩니다. 4개. 지난 시간에 다 입력해놨잖아요. 이거 4개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아까 공부한 거 웨어 조건 넣을 수 있다 했잖아요. 조건 여기다가 이 컬럼명으로 이제 조회하는 거예요. 컬럼명 아이템 코드 뭐 아이템 네임 뭐 이런 걸로 조회해요. 자, 여기서 아이템 네임으로 해볼게요. 아이템 언더바 네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알려드린 알리아스가 없잖아요. 이거는 요 셀렉트 한 개 있을 때는 알리아스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뭐 습관을 알리아스가 있는 부츠는 습관이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해도 되고 에지 해가지고 A 해도 되고 그냥 A 해도 됩니다. 에지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이 그냥 해볼게요. A. 근데 보통 이렇게 쓰진 않는데 그냥 A 하죠.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 보통 쓰진 않아요. A 점 하고 A 점 딱 찍으면 어떤 컬럼인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템 네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템 네임 선택하고 여기다가 는이라는 거 씁니다. 같은 거는 는을 써요. 자칭 연산처럼 는이라는 거 씁니다. 여기다가 값을 스트링 값을 표시할 때는 쌍덤프로 하면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 쿼리는 코테이션 한 개짜리 있잖아요. 한 개짜리로 앞뒤로 하고 그 안에다가 이제 문자를 넣으면 돼요. 바지로 한번 줘볼게요. 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넣고 F9를 누릅니다. F9. 그럼 바지만 나오죠. 이렇게 하면 바지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걸로 막 할까요? 그냥 일단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키워드가 뭐 있었냐면 오토바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토바이 정렬한다 그랬잖아요. 정렬 오토바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토바이에서도 칼럼 똑같이 넣으면 돼요. A점 찍으면 나오잖아요. 요건 오토바이를 아이템 코드 가지고 해볼게요. 아이템 코드 이게 숫자가 1, 2가 붙었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게 블랙 화이트는 다르고 블랙 화이트도 오토바이 할 수 있어요. 모든 클럼은 다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테이블에 있는 클럼들은 오토바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이템 코드로 해볼게요. 아이템 코드에서 ASC 올림차순이죠. 올림차순 밑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거죠. F9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이제 값이 커지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DSC 하면 F9 2, 1 이렇게 바뀌죠. 2, 1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외어절에 이거 지워도 상관없거든요. 외어절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 쿼리에서 그 우리 자바 할 때도 주석이 있었지만 쿼리에도 주석이 있어요. 쿼리에도 슬래시하고 아스타하고 하면 이렇게 뒤에 다 회색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하시면 회색으로 된 거는 실행이 안 돼요. 여기서 F9 그럼 아까 데이터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이제 순서가 아이템 코드 이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 3, 2,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셀렉트해서 리밋 해가지고 4개밖에 없으니까 리밋은 이제 총 건수를 이제 제한을 건다 그랬잖아요. 4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3을 해볼게요. 3에서 F9 그럼 3개만 나오죠. 위에서부터 3개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인서트하고 이거는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인서트하고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여기 말고 좀 더 간단한 걸로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셀렉트는 그러면은 기본 셀렉트는 다 해봤어요. 셀렉트에 프롬 웨어 오토바이 리밋 이렇게. 근데 지금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탭을 말고
구입처는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일단 셀렉트 해가지고 마스터하고 퍼체스 F 가면 두 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쿼리문에 그 한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는 이 세미콜론이라는 걸 붙여주면 됩니다. 세미콜론이 없으면 만약에 쿼리가 두 가지가 있을 때는 그 에러 나요. 요거는 위에 셀렉트 해가지고 이제 안에 뭐가 있는지,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보고요. 여기서 인서트문을 해볼게요. 인서트 한 개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가 퍼체스를 인서트 인투 하고 테이블 명이라 그랬잖아요. 요 복사해서 붙이고 칼로 합니다. 칼로 하고 여기에 퍼체스 코드 컴마 해야 돼요. 컴마 하고요. 여기서 내릴게. 컴마 그 다음에 purchase name 이렇게 두 개 적고요. value 좋습니다. value s 그 다음에 값을 넣죠. 스트링 값은 코테이션이라고 했어요. 한 개. 여기다가 in 003 넣을게요. 여기다가 또 뭐 꽃사랑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매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쭉 블럭을 씌워도 돼요. 여기 툴에서 블럭을 씌운 다음에 F9 누르면 돼요. F9.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에 in003에 옷사랑이라는 데이터를 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블럭을 씌우고 F9. 그러면 밑에 이 나와요. 상태가 실행이 되면 여기 다시 이제 블럭을 씌운 다음에 F9 해보면 들어갔죠. 블럭을 씌운 다음에 선택 실행은 컨트롤 F9네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같이 실행돼 버리니까 보세요. 여기서 F9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에러가 나요. 지난 시간 보여드렸죠. 툴에서 바로 데이터 입력할 때처럼 003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F9 누르니까 셀렉트 한 번 하고 인서트 또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이 있는데 또 인서트 하려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블럭을 씌우고 보면 선택이라는 거는 컨트롤하고 F9네요. 그냥 F9가 아니고 컨트롤하고 F9예요. 그러면 이제 3이 들어간 게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넣어볼게요. 4를 넣는데 값이 없이 한번 넣어볼게요. 인서트에 4인데 퍼체스 네임이 없어요. 이름이. 여기서 블럭 씌우고 컨트롤 F9 그럼 저장됐거든요. 다시 위에 거 선택하고 컨트롤 F9 값이 없이 이제 저장이 된 거죠. 저장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업데이트 해볼게요. 업데이트.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자, 지금 in004에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업데이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테이블명에 set하고 whe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테이블명 복사해서 붙이고 set 한 다음에 purchase name을 고칠 거잖아요. purchase name을 복사해서 붙이고 BYC로 할게요. BYC. 근데 어디다가 BYC를 할 거냐? 조건을 넣는 거죠. 지금 004가 비어 있으니까 purchase 코드가 in 004 purchase 코드가 in 004인 in 행에서 purchase name을 BYC로 업데이트 해달라. 그런 콜입니다. 이게 이걸 블럭을 씌우고요.
컨트롤 F9 이제 시행이 됐어요. 보면은 밑에 콘솔에 보면 업데이트 퍼체스가 똑같은 쿼리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영향을 받은 행위 1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뭐가 나와요. 이게 로고 같은 게. 그래서 메뉴의 거를 블럭 씌우고 컨트롤 F5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in004의 BYC가 들어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딜리트 해볼게요. 딜리트는 딜리트 from 한 다음에 테이블명이에요. 테이블명 한 다음에 조건은 똑같이 요 purchase 코드 in 004인 요 데이터 그냥 지울게요. purchase 코드가 in 004인 데이터 purchase 코드가 in 004인 걸 삭제해달라. DB에다가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블로그 씌우고 컨트롤 F9 여기 보면 또 쿼리문이 나오고 영향을 받은 행위가 1 나옵니다. 지워졌는지 보려면 셀렉트를 해보면 돼요. 메뉴 이렇게 셀렉트죠. 블로그 씌우고 컨트롤 F9 그러면 이 밑에 지워졌죠. in004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쿼리는 된 거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지금 합치는 거 해야 되니까 합치는 거 해볼게요. 다 지우고 그 데이터를 합칠 때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테이블. 기준이 되는 테이블 가지고 이제 붙여 나가는 걸 하는 거거든요. 볼게요. 그러면은 저기 이클립스에서 제가 ERD를 나머지 것도 그렸어요. 지금 5개거든요. 5개인데 여기서 이제 메인이 되는 테이블이 판매 물품 정보가 메인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게 포린키로 엮여 가지고 메인이 되어 있는 테이블에 어떤 값들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 메인이 되는 테이블 기준으로 쿼리를 합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셀렉트 하고요. 일단은 컬럼이 뭐 들어갈지 모르니까 비우고 from 한 다음에 메인이 된 테이블이 셀 굿즈예요. 셀 굿즈. 클릭한 다음에 테이블 정보에 보면 판매 물품 정보라고 나오죠. 판매 물품 정보 셀 굿즈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A라고 알리아스를 줄게요. A.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틀린 게 뭐냐면 판매 물품 정보에 판매처하고 사용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판매 물품 정보에 판매처 사용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한 세트로.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 물품 정보까지. 여기 전부 다 판매 물품 정보에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이게 릴레이션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4개는 같이 한 묶음을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구입처는 여기 없잖아요. 판매 물품 정보에 이 물품 정보에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입처 빼고는 한 번에 다 묶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묶을 수는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그러면 구입처는 좀 이따 하고요. 아이템 아이템이 상품 정보예요. 이거는 비하고요. 묶는 걸 다 나열하는 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알려드린 게 레포트 이너 조인이니까 이거는 레포트는 없고요. 이너 조인 다 쿼리 알려드린 게 이너 조인이니까 이너 조인으로 할게요. 갑자기 이제 콤마가 들어가니까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로 할게요. 이너 조인의 아이템은 B.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었나?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요거 네 있죠. 이게 on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on에다가 이제 어떤 조건을 넣는 거예요. on 한 다음에
A에 쭉 보시면 딱 점 찍으면은 아이템 코드 있죠. 아이템 코드를 이게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A 아이템 코드하고 B에도 있거든요. B에도 아이템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딱 점 찍으면 나와요. 이 두 개를 이제 연결하겠다. 그럼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A하고 B인데 오늘 이렇게 연결했어요. 요거를 아스타로 해가지고 F9, 블럭은 안 씌웠으니까 F9 하면 됩니다. F9 이렇게 합쳐져서 나왔어요. 지금 합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자 볼게요.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이 아스타에 쓸 때 그 밑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알리아스 점 해도 돼요. 이렇게 A점, A에 있는 테이블의 모든 컬럼 다 보여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보세요. F9 F9 하면 아이템 코드 있고요. 요거는 지금 판매 물품 정보라 가지고 값이 다 보이는데 요걸로 하면 좀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템 코드만 딱 있는 경우에는 표시가 되는데 요 뒤에 거 갖고 갈게요. 이 사용자 정보 가지고 갈게요. 사용자 정보. 지금 이렇게 또 표시가 안 나니까 사용자 정보 가지고 보여드리고, 일단 요거를 일단 아이템은 연결했으니까 이 연결된 거예요. 지금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합쳐볼게요. 사용자 유저, 유저는 C 하고요. A에 있는 유저 아이디랑 C에 있는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A에 있는 모든 컬럼과 C에 있는 모든 컬럼의 값을 보여줘. 근데 B는 안 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F9. 차이점이 뭐냐면 보세요. 원래 셀굿즈라는 데는 사용자 이름이 없었어요. 이게 아이디밖에 없거든요. 아이디밖에 없어요. 근데 합치니까 여기 뒤에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유저에 있는 정보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이게 A만 있으면은 요 C를 지우고요. A만 있을 때 F9 누르면은 사용자 이름이 없잖아요. 여기에. 그죠? 근데 지금 합쳐져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여기 지금 셀렉트에 어떤 값을 보여줘. 여기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다 연결이 된 상태예요. 지금 연결이 된 상태인데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여기서 보이고 안 보이고도 다 셀렉트 여기 컬럼에서 하는 거거든요. 뒷부분 보이고 안 보이고는 이 셀렉트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고 안 보이고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만 했기 때문에 A만 보이는 거고, 이게 이제 컴마 해가지고 C 하면은 C가 보이는 거예요. B도 보여요. B도 지금 다 합쳐졌기 때문에 조인이 된 상태라 A하고 C하고 이제 틀린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는 걸 보여드리려고, 유저에 있는 정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합칠게요. 이너 조인 셀러를 D 하고요. A점 셀러 코드 있죠? A점 하고 D점 셀러 코드. 이렇게 하면 이제 판매처 코드까지 다 합쳐진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매입처 퍼체이스는 이 판매 물품 정보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아이템에 묶여 있거든요.
아이템에 상품에 묶여 있거든. 상품에 물품 정보 여기에 이제 구입처가 있단 말이에요. 구입처 물품 중에 구입처는 이게 퍼체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구입처가 이게 아이템에 묶여 있기 때문에 B하고 조인해야 돼요. B하고 이너 조인 점 퍼체이스 코드랑 잘못됐네요. 테이블명이 먼저 넣어야 되는데 퍼체이스 있잖아요. 이걸 복사해야겠다. 누니까 이거 저희 테이블명이 나와야 되죠. 테이블명하고 A, B, C, D 했으니까 E 하고요. 온 해가지고 B에 있는 퍼체이스 코드랑 E에 있는 퍼체이스 코드 이렇게 하면은 이 지금 5개 테이블이 다 이제 조인이 됐어요. 5개 테이블이 보고 해볼게요. 하면 일단 A하고 C만 나오게 해놨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A하고 C만 나오게 해놨는데 다 보이게 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B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 나오게 하려면 근데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D.마스터 마스터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시간 많이 걸리네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이 연결된 조인된 테이블 다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것도 해보면 좋은데 일단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죠? 온라인 판매처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명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ERD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판매처 명이 어디냐면 판매처 여기 있잖아요. 판매처 명이 셀러에 있어요. 셀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올 게 판매처 명이니까 B가 아니고 셀러니까 D. 셀러네임 이렇게 판매처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는 A에도 있죠. 똑같이 이제 조인했으니까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사용자명은 유저 테이블에 있어요. C죠. C죠. 유저네임 유저 있잖아요. 유저. 그 다음에 판매 물품명이죠. 판매 물품명은 A에도 있습니다. 아이템 네임. 그 다음에 A에 사이즈. 그 다음에 A에 컬러. 마스터 테이블이 판매 물품 정보이기 때문에 A로 쭉 거의 다 가요. 왜냐면 새로 생성된 그 주문 정보니까 이렇게 맞는 거겠죠. 가격 이렇게 하면 요까지 지금 다 나왔어요. 금액까지. 배송지 나오죠. 배송지는 사용자 테이블에 있어요. 유저 테이블. 유저 테이블은 C니까 C. 어드레스. 그쵸? 그 다음에 판매일자는 A에 있어요. 셀데이트. 그 다음에 매입처 매입금의 매입일자죠. 매입일자는 테이블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빼고요. 매입처 매입금액도 안 만든 것 같아요. 잠깐만요. purchase에 보면 매입처 코드하고 매입처 네임 명밖에 없어요. 일단 나머지 건 안 만들어 가지고 없기 때문에 그냥 매입처는 아까 purchase잖아요. 이 purchase name 이렇게 한 다음에 F9 한번 눌러볼게요. F5를 누르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지금 그죠? 엑셀처럼 나왔죠? 엑셀처럼.
좀 빨리 진행했는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또 조금 더 변형하면은 집합의 개념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집합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의 집합이 된 거고, 여기서도 또 내부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주 메인 테이블이고, 판매물품 정보가 메인 테이블이고, 요 두 개를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품 정보와 구입처. 요걸 하나의 집합으로 만들고, 그 집합된 테이블 정보를 가지고, 또 이제 합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요 두 개를 쿼리를 이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 서브 쿼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은데, 어, 이제 전자정보 공통 컴포넌트 하면 또 나와요. 그 일부분이. 근데 좀 뒤쪽에 나올 것 같고, 앞쪽에는 다 간단한 것들밖에 없거든요. 일단 요거 한 개만 보여드리고, 요거 한 개 보여드리고,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급하게 했는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디 가서 과정을 해도 뭐 한 달 이상 해야 될 건데, 학교에서 하면은 거의 뭐 4학기 동안 해야 돼요. 이거 1학년, 2학년, 3, 4학년까지 매번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뭐 서너 시간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만큼 알고 그 공통 컴포넌트 하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요거를 제가 집합을 두 가지로 해볼게요. 일단은 어, 뭐하고 합쳐야 되냐면, 아이템하고 매입처 코드로 합쳐야 돼요. 하고 아이템 A하고, 빨리 할게요. 지금 위에는 이너 조인 했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이 있는데, 이게 컴마라는 걸 써가지고 테이블 두 개를 조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너 조인일 때만, 아우터는 이걸로 안 돼요. 이제 오라클은 또 되는데, 요 마리아DB는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컴마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요거는 이너 조인이네요. 아이템이니까, 어? 여기가 지금 같이 나와버리네. 잠깐만요. 아이템에 좀 퍼치스 코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B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 아이템하고 어, 구입처, 물품 정보하고 구입처, 이거 두 개가 이제 조인이 된 거잖아요. 한번 조회해 볼게요. 이걸로 블로그 씌우고 컨트롤 F고 하면은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구입처가 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위에서 지금 쭉 다 합쳤는데, 요거를 요 아이템이라는 거에다가 대치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퍼체이스 코드는 지우고 구입처는 없애버리고요. 요게 있는 이게 하나의 집합이잖아요. 이 집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만큼이. 요거를 여기 아이템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냥 갈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갈로 앞뒤로 써야 돼요. 아이템에다 집어넣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이냐 보세요. F고 일어나죠. 어떤 일이냐면, 퍼체이스 코드가 지금 같은 게 두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게 여기 지금 E도 없고 E도 없잖아요. 지금 E가 이제 퍼체이스 네임이 어디 있냐면, 어, 볼게요.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에 이 아스타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A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클럼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알레스를 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A에 있는 코드로 말하냐, B에 있는 코드로 말하냐 모르겠다, 이런 오류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A에다가, A는 다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아이템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purchase name이에요. 필요한 게. 그래서 purchase name. 이렇게 하면은 A에 있는 거 다, 아이템에 있는 컬럼들 다, 그 다음에 purchase에 있는 것 중에 purchase name만 뽑아서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 주라. 그럼 컨트롤 F고 하면 이렇게 아까 그대로 나와요. 그죠? 집합을 주라 했는데 이것도 실행해보니 에러나요. 그거 하면 에러나죠. 무슨 에러냐, 이에 purchase name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워버렸잖아요 밑에. 그래서 에러나는 거예요. 여기 E가 있잖아요. 근데 이 purchase name 어디 있냐, 지금 B로 다 합쳐놨기 때문에 B에 있어요. B로 바꾸고 F9 하면은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집합의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을, 최적화된 집합을 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이제 고급 개발자가 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을 어떻게 만드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고급 개발자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ERD를 보면서 최적화된 집합을 어떻게 만드냐, 요걸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스킬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고급 개발자가 되냐 못 되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 컨트롤이거든요. 가공하고 만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쿼리를 만들 때는 그 집합을 어떻게 최적화된 집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값을 빼서 또 집합을 만들고, 이거는 지금 간단한데 여기서 또 집합을 만들고 또 집합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집합 만들 때 최적화를 시키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데이터 컨트롤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좀 빨리 진행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엑셀처럼 나왔죠. 처음에 이제 의도대로 처음에 이제 엑셀을 분해해서 정규화해서 모델링을 거쳐서 다 분해한 다음 쭉 개념 정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테이블을 만들고 한 다음에 테이블에 데이터를 이제 인서트하고 다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엑셀로, 엑셀 모양으로 합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엑셀로 합치는 방법 그거 쭉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엑셀로 돌아왔다. 그죠? 엑셀로 돌아왔는데 차이점이 많죠. 엑셀은 그 데이터의 어떤 그런 컨트롤에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웨어 해가지고 내가 찾고 싶은 거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저네임에, 유저가 어디냐면은, 유저네임이 어디냐면 봐야 돼요. 유저네임이 C에 있어요. 이거 그대로 해줘야 돼요. 아무거나 알리아서 넣으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하나 키워드 나오는데 라이크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라이크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퍼센트를 넣으면은 홍이라는, 홍씨 있는 사람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홍씨 있는 사람은 조회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홍 해가지고 F9를 누릅니다. 그럼 홍기동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이 엑셀은 제약이 많죠. 근데 이제 DB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합쳤다, 분해했다, 또 뭐 이런 집합 만들었다, 저런 집합 만들었다, 합쳤다, 조회했다 말이야. 가지각색으로 다 할 수 있어요. DB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뭐 많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금방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이고, 요거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됩니다. 요거 끝나고 이제 전장 공통 컴포넌트 하면은 이거보다 더 쉬워요. 컬리도 막 한 줄밖에 없어요. 처음 시작할 거는. 됐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진짜 궁금한 거 한 개 물어보세요. 많이 궁금하죠? 다른 것도. 요 하나만 더 알려드려 그만할게요. 라이크 검색인데 퍼센트가 이렇게 이제 앞에 없으면은 콩이란 글씨 뒤에 어떤 글씨가 와도 검색이 돼요. 이렇게 하면. 근데
퍼센트가 이제 뒤가 아니고 앞에가 있으면 홍의 앞에 앞자에 어떤 글씨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죠? 홍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라이크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도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도. 라이크라는 거는 퍼센티지가 어쨌든 붙어 있어야 돼요.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네요. 이렇게까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네, 토요일 날 이제 전자정보 공통 컴포넌트 들어갈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